안녕하세요. 수염형 기쿠루트입니다. 우리가 채용 공고에서 가장 기피하는 문장 뭡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근데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 말고 진짜 가족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막연하게 기피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 회사는 대표나 임원급의 직계 가족이 회사의 어딘가에 박혀 있는 거, 특히 직원 말고요 어딘가에 또 임원으로 앉아 있는 거를 말하죠. TV 드라마에서 보이는 금수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 대기업같이 큰 기업에는 임원이 누가 앉아있든 간에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갓 졸업한 대표의 딸이 내 밑으로 들어온 게 작년이고요. 그 딸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팀의 팀장이 되는 건 올해고요. 그 딸이 내 윗상관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우스갯 농담인 것 같죠? 기간은 다르겠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장점이 없지 않으니까 가족 회사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그 장점이라는 게 직원들에게 장점은 거의 없고요. 회사에서의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표의 혈연이기 때문에 대표 말을 굉장히 잘 듣는다는 장점. 이직? 아버지나 어머니인 대표님과 싸우지 않는 거라면 굳이?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몇 년 쌓고 아버지나 어머니 회사에 들어온 경험을 하면 더욱더 이직? 굳이? 게다가 월급, 어차피 대표 월급으로 4인 가족 먹고 살던 건데 부인, 자녀까지 같이 일해서 월급을 같이 나눠 먹으면요, 매출 잘 안 나도 대표님 월급으로 생활하고 다 같이 일해서 매출이 잘 오르면 작던 크던 월급 주고 괜찮죠?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 이 장점이 여러분이 운영진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건 그거고 이제 중소기업 직원 입장에서의 가족기업 단점 좀 알아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점은 모든 가족기업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거고요.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100%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고요. 이런 건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적, 인사적인 회의는 집에서 끝난다. 대표님이 갑자기 언급도 없던 새로운 사안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의에 들어온 대표님의 사모님 아니면 자녀들, 이분들은 그냥 듣고 있죠. 반발이 생길 만한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아무도 댓글을 안 해요. 왜냐면 집에서 그 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먼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누구에게 불리한지, 어떤 부서에 불리한지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리고 누가 반발하면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는 결정에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밥 같이 먹으면서 들었어요. 거실 테이블에서 토론할 거리가 있더라도 이미 그 거실 테이블에서 끝났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이 아무 문제 없던 부서의 해체나 부서의 전체 이동, 특정 부서의 이동을 지시합니다. 아무 언질이나 언급, 분위기 이런 거 없다가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같은 애교 섞이거나 진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해당 부서 부서 직원들한테는 불만이 쌓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1대1 면담 같은 거에서도 흡수하겠죠.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피당사자, 당사자들이 엄청 당황하겠지만 대표를 비롯한 가족 임원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이미 들었거든요. 집에서요. 팀장님이 가서 1대1 면담 시도하겠죠. 근데 안 됩니다. 끝났어요. 언제요? 식탁에서요. 회사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지급하던 점심 식비를 지급 안 하기로 했다. 가족 임원들은 조용할 겁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이 입원한 병가도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다. 가족 임원들은 조용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미리 들었고 결정도 다 들었거든요. 집에서, 식탁에서요. 두 번째, 갑자기 직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다. 누가 대표님 가족 임원의 심기를 건드렸다든가 아니면 대립을 해가지고 뭔가 언쟁이 있었다거나 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인사를 못 받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못 받고 그 당사자들에게도 못 받죠. 인사를 먼저 해도요, 안 받아줘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친한 직원한테 물어보면 무시당했던, 싸웠던, 그 대립질을 했던 그 가족이 집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한 거죠. 울거나 역정내거나 술을 마셨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서요. 그 부분에서 뭔가 거짓말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족이 단체로 같이 거짓말을 해줍니다. 직원에게 불리하게요.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같이 생각보다 가족 싸움 많이 하시는 곳들도 그럴 수 있고요. 법적으로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인데 온 가족이 요소에 박혀있는 가족 기업도 그럴 수 있고요. 회사 대표가 직원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는 젊은 기업인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퇴사 절차 간단하게 밟아가게 돼요. 똥 같아서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마음으로요. 진짜 상식적이고 공명정대한 대표님들 없지 않지만요. 봐봐요. 아들이나 딸 아니면 배우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나 저 직원 때문에 진짜 회사 일 못하겠어. 내일 출근하는 것도 너무 싫어. 매년 매번 매회 매일 그러잖아요.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아시죠?
곡괭이가 아무리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해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팔을 잘라내진 않아요. 팔을 안 잘라내는 게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세 번째, 비리와 불법적인 무언가가 있더라도 직원은 모른 채 해야 합니다. 이런 비리와 불법적인 것들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정상이고요. 모든 가족 기업에 비리가 있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는 거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직원이 그걸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을 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간단하게 예로 들어볼까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직계가족을 고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자, 벌써 옛날에 있었던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닌가 막 머리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젊은 대표가 지원 사업 받아서 자기 연인을 고용하는 거면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직계가족도 아니고요. 근데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월급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걸 직원이 알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죠 보통? 그래도 이야기를 어디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요. 회사 공금 사용 참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공금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법인 대표님들 되게 많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사실 지분 나누거나 투자를 받은 거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 돈이니까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바로 고소 대상이에요. 금융감독원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금감원이 작은 중소기업을 건드리는 일은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가끔 한 번씩은 일어나요. 근데 가족기업 임원들이 이제 가족들이요 보기에 저 직원이 우리가 공금을 먼저 썼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식탁 회의 하실 거고요. 인사 안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가족기업 입장에선 저 눈치챈 직원을 내보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혹시 가족기업을 최악의 기업으로 인식하게 될까봐 장점을 하나 더 가져갈게요. 가족이 전체가 달려든 사업이라서 망해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튼튼하고 오래 가려고 사활을 걸고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 확실하죠. 그건 대단한 거고요. 물론 그 장점도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답도 없지만요. 이 모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없애고 싶으신 분들이요 진짜 가족이 되시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로요. 자, 오늘의 결론은 가족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기업이 나쁘다는 거.